박수로 맞이합니다. 치지 말고 신인규 지금 나가요. 네, 어차피 나갈 거잖아 지금. 네, 신인규 나가세요. 깔끔하게.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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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동산. 야, 이게 효과가 굉장한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효과를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6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네. 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좋습니다. 안정되고 있어요, 진짜. 네, 저 관련해서 그러면 네. 오늘 좀 하실 말씀 다 쏟아내고 가십시오. 네. 근데 아까 이현주 의원님 오셔서 네. 외국인의 네. 부동산, 네네. 뭐 쇼핑 뭐 이런 네. 얘기 하셨는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투자로. 이유는 뭐냐면 모르니까. 뿐만 아니라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돈을 조금 들여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강남권에 외국인이 최근에 투자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교포들입니다. 교포. 네, 그래서 외국인 막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쪽보다도 네. 특히 강남권에는 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 네. 그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현주 의원님 나가셨지. 네, 가셨어요. 만약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면 외국인 안 산다니까. 그렇죠. 왜 사? 아니 모르니까 산 거야. 아니, 자기들이 살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거기 살기라도 하지. 그래 우리 안 산다. 맞아요. 아니 진짜라니까. 아, 실제로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13년 살고 그때 알았던 분들이 정말 미국에 계속 사시는 분들인데 한국에 부동산을 많이 사시더라고. 네. 그리고 한국에 오시면 전세로 놓고 그걸 이제 재산 증식 오르니까.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해요. 가격이 오르니까. 오르니까야. 그러니까 투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 투자로. 편하니까 사겠어? 편하니까 사겠냐고. 오르니까 사지. 그러니까 안 오르니까 이젠 안 사는 것뿐만 아니라 네. 취소도 합니다. 취소하고 오. 내놓겠지. 아니 심지어 이거 되게 놀랄만한 건데요. 이 그래프를 하나 보실래요? 아, 네. 첫 번째 한번 보실래요? 이게 강남 3구의 아파트 취소 현황인데 오. 6월에 얼마나 취소됐냐면 강남권에 121건이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신고 기간이 더 남아서 취소 건수가 더 증가할 텐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강남에 20억 원 아파트를 사는데 계약을 했는데 취소했다는 계약금이 거예요. 계약금 엄청 2억 원을 날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취소하고 그런데 있는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집값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투자로 사놨는데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취소도 하는 거죠. 그렇지. 네. 이용 날리는 게 돈 버는 거다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빨리빨리 여기서 쉽게 말하면 손절하는 거죠. 집값 떨어져서 몇 억 날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거주하려고 샀으면 이게 취소가 안 안 되잖아요. 하죠. 그렇지. 절대로 어떻게 안 취소해?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 뭐냐면 그만큼 이제 뭐 투자자들은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사실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장의 심리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시장의 심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왜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이제 안정되고 있는 건데 최근에 한번 현황을 볼게요. 이게 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30, 40대가 아파트를 산 현황인데요.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서초구 반포에 레미안 원베일리를 84제곱미터를 사는데요. 59억 원에 매매합니다. 84제곱미터가 평으로 하면 몇 평이에요? 30평대죠. 30평대인데 59억이라고? 네. 에이씨 나 이날 안 살아. 미친다 지금. 그렇지. 59억? 야, 와. 진짜. 아 죄송합니다. 와. 자, 근데 59억인데. 59억인데 와. 이거를 어떻게 샀냐 봤더니 27억 원을 대출을 해서 사요. 27억을 대출. 네. 27억을 대출 받으면 한 달에 이자를요. 이자. 1,000만 원 이상 내요. 이자만. 이자만 1,000만 원이야. 네. 와. 근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샀다는 건 뭐였을까요? 와. 집값은 무조건 오를 거야. 와. 그렇지. 무조건 상승할 거야라는 일종의 베팅이에요. 이거. 와. 네. 근데 다른 지역도 다른 아파트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30억 원 사는데 12억, 27억에 사는데 14억 6천, 강남구에 뭐 역삼 마이파크 28억 6천만 원에 사는데 18억 원을 대출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절반 정도 넣고 사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판이었어요. 와,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완전 러시가 되고 근데 은행이 사실은 방만했던 거죠. 그냥 꺼줘요. 이 큰 돈을. 네. 대출을요. 이게 무슨 사업하는데 몇십억 꺼준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사는데 몇십억 원을 대출해줬다는 거예요. 그걸로 돈 잔치해서 본인들도 성과금 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은행들은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더 충격적인 게 은행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그래서 역대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사실은요 은행은 이렇게 돈을 버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자르고 있어요. 맞아 맞아. 지점도 없애잖아. 막 소포 이런 아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은 사실은 이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책적 수혜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렇죠? 네. 은행이 뭐 공장을 만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도 사실 있는 거고 음. 은행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건데 일종의 사회적 그런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에 돈을 벌 때 항상 양해해 줬던 건 뭐냐면 은행에 고용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점도 많이 만들고 아.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이런 이자놀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 괜찮아. 고용을 증가시키니까. 그랬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반대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잘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방만하게 대출과 가계대출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 올리고 네. 그 주범 중에 윤석열도 있지만 사실 은행도 은행도 있었다는 있는 거야. 거예요. 그렇죠. 은행. 조용히 그냥. 예, 예. 돈 엄청 번 거죠. 아니, 어떻게 27억을 대출을 받아? 와. 이거 진짜 놀랍죠.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자. 너도 한번 받아. 얘는 안 줘요 대출. 안 해줘? 사람 보고. 사람 보고 하는 거야? 네, 자산이 얼마 이런 거 보고 하는 아, 그래요? 그럼 안 해주지. 근데 연예인은 더 많이 해줍니다. 그런 게 있어. 그거 연예인도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등급이 있겠지. 네, 그쵸. 나 정도나 돼야겠지. 심지어는 제가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들도요. 대학 교수도 학교에 따라 등급이 있더라고. 그게 있어요. 대학 교수도.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은행에서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요. 아 그래요? 이게 얼마나 참 슬프더라고. 그거 아 들으면서. 지금 등급이 낮았나 보군요.
내가 왜 미국에서 교수 그만두고 왔는지 모르겠어. 네. 후회돼요. 그게 똑같이 이제 일반인들 똑같은데 저도 이제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잖아요. 바로 등급이 떨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융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형평성, 뭐 배려도 네.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럼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사다가 대출을 끊었잖아요. 대출 딱 끊었잖아. 잘했다.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이렇게 집을 사다가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거래량이 떨어지나요? 확 줄어들어. 얼마나 떨어졌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이거 볼게요. 제가 네. 정확하게 조사해 왔는데 솔직하게.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네. 세 번째 에? 보여주시면 뭐야? 떨어졌는데 뭐 이거 맨 뭐야? 오른쪽이 2월에 2월이야? 10,000건이 거래됐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7월 17일 기준에서 1,000건으로 줄었어요. 만에 일러주는 거의. 야 그래 잘 됐다. 그래 잘 됐네. 만 건에서 1,000건으로 와. 바뀌었어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을 엄청나게 일으키면서 집을 샀는데 와. 대출을 딱 끊으니까 바로 일단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석을 해야 돼. 대출을 끊으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있겠고 대출을 끊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애들이 발생하니까 오르지 않겠구나 해서 안 사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요걸 두 가지 다 얘기해줘야 돼.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못 사는 것도 있고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더 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취소한다고요. 그거잖아. 네. 거봐. 그게 더 크다고. 이제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변하고 있고 아. 이 심리를 지속 유지한다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돼요. 네. 투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야 30평에 50억만 말이 되냐? 아 진짜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건 아니지. 그렇죠. 50억이면은 아. 야 공장 지어도 남겠다. 야 이거 완전 훅 떨어집니다. 네. 거래량. 그런데 일단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격은요. 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되고 시작하는데 네. 가격도 한번 보실게요. 잘 안 떨어지지 가격은. 일단 이걸 보시면 일단은 상승률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표로만 보면 오르는 것처럼 나타나요. 자 이게 지금 집 값이 아니라 상승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0 위에 있으면 그래도 지금 오른다는 오른다는 거야. 얘기예요. 오른다는 어. 얘기예요. 그런데 거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건데요. 네. 거래가 안 돼도 네. 호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네. 이 지수는 마이너스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지. 아. 호가 기준으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 호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의 문제점도 있는데 자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봐봐 아직도 오르고 있어. 그러네 오르고 있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언론들도 어떻게 나오냐면 같이 볼게요. 네. 이제 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기사. 네. 자 때릴수록 오른다. 아직도 오르고 있다. 그러네. 그런 얘기들이 이런 계속 식으로 나오는 쓰네요. 거예요. 네, 이건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자 지수는 상승률을 유지하지만 그게 호가라고요. 호가. 거래되지 않는 아. 판단.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냐고요. 아, 안 되지. 그러네. 호가라는 거는 욕심이 투영된 거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27일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집 가진 사람들이 아이고 집값 떨어지겠네 이러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죠. 아니 나 기다려 볼 거야. 어. 나 절대 안 내려. 그렇겠죠. 버티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단기에는 이렇게 버티는 그게 반영이 돼요. 아, 오케이. 근데 실제로 이게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걸 좀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유지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사람들의 심리를 네. 야 그래도 오르잖아. 예전에 규제에서도 한 번도 먹힌 적 없어. 아. 이러면서 사실은 여기에 편승하는 거죠. 야, 씨.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호가가 떨어지면서 실제로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근데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계속 이제 아. 보는 거죠. 어쨌든 아직까지 언론이라든지 네. 뭐 보수 경제지들은 계속 야, 그래도 올라. 올라. 집값 계속 올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먼저 처음 신호예요. 그게 그렇지, 중요한 거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56억짜리 아까 그 집을 규제한다고 해서 아유 규제하니까 이제 10억에 팝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댓글도 봐봐. 야, 어차피 오른다. 아, 댓글도. 그렇게 나오죠. 어, 댓글도. 그렇죠. 거래가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그래 왔거든. 이렇게 언론이 그렇지. 때리고 여론 악화되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고 싶었던 정권도 참모들이 가만 안 둔다니까 대통령한테 지금 우리 표 다 떨어집니다. 우리 내년에 지방선거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론이 뒷받침돼야 돼. 맞습니다. 이재명 지금 말씀하신 게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지지가 돼야 이걸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기사들이 점점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대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나 언론이나 보수 경제지에서 네. 자 다음 대책이 필요해. 네. 이걸로는 부족해. 그렇죠. 근데 그 대책을 어떤 걸 얘기하면 다음에는 공급이 나와야 돼. 그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대책은 좋은 곳에 공급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런데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땅이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해주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앞으로 수요 대책이 나와줘야 돼요. 이거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책의 지속성도 유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대출 규제를 계속해야 된다. 그렇죠. 네, 지치지 말고. 네. 그러면 2, 3개월 후에 분명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나타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부는 계속 할 겁니다. 네. 안 하면 제가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전달하겠다고 의견을. 아니 의견 전달한 루트 있어요? 왜 이래 나한테? 이것도 뭐 있는 척하고 있어. 왜 이래? 엽서 보낼 겁니다. 왜 이래? 그래서. 네. 언젠가 가겠지 없어도. 확실한 전달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매불쇼요. 그렇지. 매우쇼 중요하지. 이번에도 저희가 전달했잖아요. 전달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매불쇼에서 부동산 문제에 관심 가지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된 거 아니야? 이렇더라도 저희가 지치지 않고 네.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수요 공급보다는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투기 수요 이런 것도 이제 못하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다섯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같이 못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이 수요 억제에 대한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주택자 규제하면 전월세 가격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렸죠. 산수다. 네. 산수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더 하실 말씀은요? 더 해도 됩니까? 예.
아니, 부동산은 중요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동산, 교육. 맞아. 네.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 네. 솔직히 오늘 제가 여기에는 안 적어왔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관 후보자들 네. 청문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사실은 부동산 자산이 또 예를 들어서 보수언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자,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어. 자, 주식으로 하고 다른 자산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안 그래왔죠. 가장 좋은 돈벌이는 뭐였냐면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면면히 보면 그 세대들, 그 세대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서 사실은 부를 많이 읽었어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보시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산에도 네. 역력히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요. 거주하지 않는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에 사는데 강남에 다 한 채씩 갖고 있어요. 그동안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어. 예, 투자로 하고 그걸 제가 뭐 비난하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된다. 아, 그럼.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첫 네. 번째는 이제는 자 1주택자라고 그래도 투자로 갖고 있으면 혜택을 줄여야 돼요. 지금은요. 실거주자로의 1주택과 투자의 1주택을 거의 동등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는 투자로 한 채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그 집에 거주하는 거와는 혜택이 달라야 된다. 세금 혜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그러면 그런 수요가 훨씬 더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요. 근데 1주택자예요. 그래서 보유만 오래 해도 양도세를 깎아줘요. 이런 혜택을 줄이기만 해도 이런 투자 수요가 크게 감소할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 2년간 부산에 출장 갔어.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그거는 되죠. 그거 어떻게 그걸 잡아낼 거야? 그건 놔둡시다 일단 당분간은. 아니 그럼 일일이 어떻게 다 잡아? 아니 쉬워요. 쉬워요. 말한 것처럼 거기에 직장 있는 거 소명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주소지가 거기에 없잖아요. 아 그래요? 네, 실거주하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 아, 해야 돼요? 네,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건 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는 건데 자 대통령께서도 주식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줄이고 다 주식 투자로 가자. 장관들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런 네, 거. 네.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다 강제하는 건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 생각이에요. 욕망을 통제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지. 그건 맞아. 그거는 어차피 실패입니다. 욕망 통제는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욕망 통제로 뭔가 자꾸 하려다 보면 이게 아주 그 도덕성 프레임에 걸려들어요. 근데 진짜 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자산은 욕망으로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줄이자고요. 인센티브를 줄이자. 그리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다른 쪽에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실거주자한테 인센티브를 훨씬 더 늘리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내가 내 집에 오래 거주하는 게 낫겠지라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의 인센티브를 많이 늘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가 민주당에서 하는 이런 방안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댓글에 채욱이 저 새끼 저거 무조건 저 집 한 채 있나 보다. 없어. 아 진짜. 그리고 난 공직자도 아니고 있으면 어때 나는. 그래 없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있네. 없어요. 없는데 있으면 어때? 내가 왜 타워팰리스 사면 안 돼 나는? 난 공직자가 아니잖아 나는.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 예를 들면 주식에서 배당금을 늘려줘서 거기 투자해 놓으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매달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사실은 인센티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의 그런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북한으로 가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 가라고 난리예요. 네. 평양 가는 차표 풀어주겠다고 난립니다 지금.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제가 요즘 또 주식 얘기를 하고 전 원래 주식 애널리스트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 얘기나 많은 분들이 그러면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는 뭐 안 나쁘고 주식 오르는 거 안 나빠? 그것도 똑같이 뭐 투자하고 투기하는 건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산업으로 돈이 들어가잖아. 주식은 다르지. 그런데 조금 더 거기에서 더 고민할 지점이 있어요. 더 고민합니다. 뭐냐면 제가 그 말씀을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GDP 1인당 GDP가요 36,000달러입니다. 36,000. 예, 그런데 한 가구의 평균 인원이요. 가구 원수가 2.2명이요. 2.2명. 그러면 2.2 곱하기 36,000달러 곱한 게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이 돼야죠. 가계소득. 그게 원화로 하면 1억 원이 돼야 됩니다. 가계소득 1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이 1억 원이 돼야 돼요. 근데 네.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이 이거 6번 보여주시면 가계 연평균 소득이 7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자, 저기서 어떤 차이가 만들어졌을까요? 왜? 1인당 GDP는 높은데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집은 그만큼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평균- 다 그 생각해. 네. 부가 편중돼 있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편중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 주체 중에서 기업이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많이 가져가는 이 새끼들 진짜 내가 어디서 세나 했다 이 새끼들아. 3천만 원 갖고 와 이 새끼들. 그래 어디서 세나 했어 내고. 정확해요. 3천만 원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 이 새끼들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기업을 그렇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누적적으로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뭐 세액 공개해줘서 엄청나게 기업은 돈을 많이 누적해서 벌었는데 네. 그게 국민들한테 배분이 잘 안 됐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기업이 돈을 버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냐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맞아요. 이게 완전 독립경화야. 그렇죠. 꽉 막혔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업이 돈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많아. 기업에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네. 나눠줘. 그렇지.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배당을 증강시키고 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네. 주식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볼게요. 네. 이 뭐야? 자, 기업이 갖고 있는 저 유보자금, 저 돈들을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네. 저평가를 해소시켜서 국민들한테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당이 확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죠. 소비 증가합니다. 근데 어떤 이런 회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배당 증가시키기 싫어. 싫어. 좋아요. 그럼 이런 어떤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압박이 들어가면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배당을 증가시키든지 네. 하나는 투자 확대요. 어. 갖고 있는 돈으로 현금 들고 있지 말고. 그것도 좋지.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좋지.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큰 의미야. 단순하게 주가가 5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마지막 장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입니다.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요. 얼마입니까? 1조 원이 훨씬 넘잖아요. 네. 1.3조 원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9조 원이에요. 이거 어딘데 회사? 이름을 대라고 되는 거야. 시가총액이 1조인데 현금성 자산이 또 2조가 있어? 네. 주머니가 왜 이렇게 뚱뚱해? 뭐야 이거? 쓰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우리나라가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자산보다도 훨씬 저평가돼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벌어서 안 나누는 거야. 나눠주기 싫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급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쌓아놔.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주식시장에서는 평가도 안 해줘. 그렇지. 그런데 만약 여기에 이 회사가 변화한다면 이 돈들을 배당을 해주거나 해주거나 투자하거나. 투자를 그렇죠. 그럼 경제가 엄청난 살아나는 변화가 거지. 일어났다. 그렇지. 이게 바로 한국의 주식시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자사주 소각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소각시켜버려. 자산을 소각시켜. 그러면 투자할 거 아니야? 그거 자산까지 소각시켜. 내가 대통령 되면 자산 소각한다. 갖고 있으면 자산 갖고 3년 동안 갖고 있으면 있으면 자산 소각.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이 북한으로 가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건 로비하지 정말 마시고요.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상관없이. 근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특히 저성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 주식시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동안 벌어왔던 기업의 자산을 쉽게 그렇습니다. 말해서 돈을 네. 이제 나누자는 거예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커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배당으로 소비하고 쓸게 하는 그렇지. 쓸 수 있다. 네. 그게 다 이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이해해야 한국의 주식시장 그렇지. 나도 한 주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직까지는 저는 안 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주가 조작 계속 있고요. 판이 바뀌어야 되는 물적 분홍 이런 이상한 쓰레기 같은 짓거리 이거 일단은 바로 잡고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사실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